공식적으로 지금 대만 생보사들은 환해지 비중을 늘리지 않았다라고 오피셜하게 띄웠어요. 보죠. 저는 외환시장이 있으니까요. 네. 대만계로 추정되는 움직임은 일단 없었고 대만 달러가 아니라 얘네가 환율 하락의 주범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채권을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중앙은행 쪽 자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실제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고채 보유 잔액을 보시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의심할 만하죠. 우리나라 뭐 FX 스왑이나 CRS 즉 환해지를 하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겠죠. 근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안 하고 안 있는데 했나 보다 이런 거군요. 국채가 보유 잔액이 늘어나니까 음. 중국계 자금이 매입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네가 환해지도 안 한 것 같으니까 환율이 빠진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심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환율 이야기 또 오늘 와주셨으니까 모처럼 모셨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 변동성 왜 이렇게까지 확대가 됐는가 일단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하나를 갖추지 못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했다가 그 포지션이 꺾이고 또 반대쪽으로 이제 뒤집히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일단 4월 말께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4일 날 움직였던 달러 환율이랑 이제 달러 위안 차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던 것처럼 요날 이제 2시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쇼커버라고 부르는 움직임이 발생을 2차례 정도 했었고요. 네. 이때 다른 통화하고 다르게 달러 환율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처음 이제 12시 반 이후에 한 2시 넘어가면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오전 8시에 나왔던 GDP 이제 부진이 요 환율 급등의 원인이 아니었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아침 8시에 나온 지표를 오후 2시 반부터 갑자기 반영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내고 물량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방향성 베팅을 하다가 요게 안 밀리고 여의치 않으니까 포지션이 꺾이면서 상방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4월 말에 변동성 확대를 한 차례 불러일으킨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5월 2일에 있었던 달러 환율 급락입니다. 네. 차트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서 대만 달러가 이날 우리나라 연휴 앞두고 장중한 때 4% 가까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반대로 4월 24일하고는 다르게 시장에서 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들이 일제히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했다가 그 포지션에 다시 되갚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극단적으로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중국 위안화랑 같이 보긴 했지만 대만을 보면서 연동해서 본 거는 저는 기억이 없어서 간혹 있어요. 거의 간혹 저희가 있어요? 유니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쩌다 한 번씩 이슈가 되는데 네. 요번에도 대만 달러에 연동돼서 달러 환율이 빠질 때 여러 원인들이 지목을 받았었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대만 생명보험사들 환해지 네. 포지션하고 묶어서 이야기가 많이 화두로 올라왔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를 했을 때 환해지를 해야 되니까 생명보험사들이 요 환해지 비용이 올라가던 상황에서 대만 달러가 이제 앞으로 더 강해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환 오픈 포지션을 늘려놨던 거였거든요. 이게 실제로 작년 8월, 9월을 보시게 되면 대만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감원이 되겠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환해지를 할 때 선물한 포지션이나 통화사업을 하지 않고 이제 준비금 형태로 예치를 준비금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인정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대만 생보사들이 뭐 기존에 하던 선물안이나 통화사업 거래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 대만 달러가 최근 들어서 강해지니까 급하게 달러 대만 달러를 팔면서 요 대만 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고 그거에 연동돼서 우리나라 원화로 그 자금이 프록시 해지로 넘어온 게 아니냐.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대만 달러 거래량이 적으니 주변에 거래량 많은 친구들을 찾다 보니 이제 원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원화 시장으로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와서 그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환쟁이한테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저를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외환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만 달러 빠지니까 장기간 연휴 앞두고 시장에서 포지션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대만 달러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간헐적으로 이 원화랑 대만 달러가 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연의 일치였던 거죠.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만 생보사를 들고 나왔던 거고 시장에서.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아하.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특히나 우리가 연휴일 때 변동성이 더 커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만은 거래량이 없고 한국이 많아서 한 거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래량이 많다고 한국에다 해치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매매를 하고 그냥 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낮고 대만도 미국보다 낮으니까 반대 방향 해치를 하면 돈을 내야 되고 반대로 하면 돈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돈을 벌려는 해치펀드의 수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별일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그냥 돈 벌려고 사람들이 매매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제 생각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환율이 3, 4월 특히나 요 올해 3, 4월 같은 경우에 달러 약세를 제한적으로 추종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나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라는 변수가 우리나라 정규 외환 시장에서는 아래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연휴 기간엔 이 비드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요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대만 달러 강세라는 좋은 핑곗거리가 있으니 달러 환율도 하락적으로 베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나쁘진 않았죠. 그때 나와서 2분기 중에 1,300원대 한번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연휴 끝나고 이제 수요일 날 다시 거래가 되기 시작했을 때 보시게 되면 개장가 자체는 1,380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모든 로컬에서 시중은행에서 다 비드만 나왔었거든요. 수입업체들이 박앤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 1,400원까지 갭을 쫙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요 정규장에서는 여전히 비드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장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그 특수성으로 인한 비드 공백 사자는 주체들이 대부분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하방 변동성 확대였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대만 달러 강세는 좋은 핑곗거리 구실을 제공해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이제 원래 저번에도 얘기를 잘해주신 게 위안화랑 더 연계가 많이 되고 위안화가 생각보다 강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생각보다 많이 강세가 안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요즘에 그래도 조금은 약간 역외하고 실제 그 중국의 환율이 붙어가면서 역외가 좀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위안화 강세인 느낌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지금 다시 1,425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 아주 많이 강세는 사실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1분기 평균 환율이 1,450원쯤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 느낌은 사실 없는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달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은 좀 그렇고 좀 갑자기 뭔가 큰 변화가 있다고 느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빅피겨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한 번은 무너졌다라는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1,400원 같고. 말씀하시나요? 네네. 아, 네. 저희가 100원 단위로 이제 빅피겨라고 부르는데 4월 초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제가 4월 11일 날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주 초반부만 해도 1,500원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출연했던 금요일 날 1,420원이 깨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들 1,400원은 당장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레벨일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던 레벨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럼 이 빅피겨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져 버리니까 환율 쪽에서 조금 더 달러가 이제 그동안 못 쫓아갔던 달러 약세를 원화가 공격적으로 쫓아가지 않겠어?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휴장 때 1,480원 갔던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코스 데이터에는 안 나올 거잖아요. 휴장 데이터는 환율이 없으니까. 네, NDF 그러면 그 차트를 그려보면 사실 1,300원대가 없었던 것처럼 차트는 나오겠네요. 만약에 우리나라 데이터로만 그리면. 정규장 기준으로 1,370원은 없을 거고요. 네. 그래도 이제 휴장 끝나고 수요일 날 개장가 자체는 1,400원 언더로 찍혔기 때문에 근데 종가로만 보통 저희가 보니까 종가로는 그럼 없었던 거죠. 1,300원. 종가로 그리면 없죠.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걸 분석하게 되면 나중에 과거 거를 갖고 와서 그려보면서 숫자를 보잖아요. 그럼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느꼈는데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별일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변동성이 없었는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변동성을 이야기할 때 해당 고가 저가 요 갭을 먼저 보고 그거의 평균값을 이제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변동성 확대라기보다는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상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면은 틀림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변동성 자체가 커진 거는 뭐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경험해보지 못한 레벨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고점이 어디야? 전전 고점은 어딘데?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 전고점 어디 하면은 저기 2008년 요 대답이 나와버리니까 네. 대응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총대를 매서 한쪽 방향으로 가면은 쫓아가요. 이걸 저희가 허딩 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막 쏠려서 롱으로 갔다가 또 다 꺾여서 한 번에 또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또 꺾여서 다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흔들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중국계 자금이 원화 채권을 매입하는 그 여파와 관련된 내용도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저희 애청자 중에 경제를 알자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런 질문을 하셔서 일단 함께 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립니다. 대만이 한국 원화를 활용해서 환 해지를 한다는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대만계 자금이면 걔네도 결국 중개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정규장에서는 중개사를 통해서 할 거고요. 아니면 여계장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공식적으로 지금 대만 생보사들은 환해지 비중을 늘리지 않았다라고 오피셜하게 띄웠어요. 대만 정부가 이제 대만 달러 변동성이 커지고 대만 생보사들이 그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회의 같은 게 열렸었거든요. 저희 연휴 기간 때. 네네. 공식적으로 지금 선물한 거래나 요 포지션을 빈도를 늘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루머로 끝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리얼머니 쪽으로 이제 그럼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그 리얼머니 쪽 자금을 보죠. 저는 외환시장이 있으니까요. 네, 네. 대만계로 추정되는 움직임은 일단 없었고 아까 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로 포지션 플레이라는 커스터디 뱅크가 있고 외국계 은행이 있고 이제 실제로 역송금을 담당하는 외국계 은행들이 있는데 대부분 네임들이 저희는 커스터디 쪽이 아니라 리얼머니 쪽이 아니라 포지션 방향성 베팅 쪽 은행들을 많이 네임을 만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만 달러 해지로 인한 리얼머니 선물한 매도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방향성 베팅을 하던 움직임들이 반대로 꺾여서 손절성 이제 롱스탑이 나왔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환율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채권도 요즘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회사채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국고채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회사채를 사는 수요가 많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이승희 씨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살 때는 보통은 환해지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하면은 돈을 받으면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원달러를 한 200bp까지 먹고 거기에 채권을 먹으면서 이제 4%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만 달러가 그 정도의 사이즈가 환전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잘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채권을 사는 수요보다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다시 달러가 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환이 다시 약해졌다라고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 매수가 지금 오늘 좀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적고 뭐 이렇거든요. 약간. 일단 우리나라 네.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네. 거의 무쌍을 찍고 있다라고 데이터 봐도 있던데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무방하고요. 네. 데이터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네. 19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하늘색이 국내 해외 주식 이제 순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가는 달러를 의미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이미 1분기에 작년 한 해 나간 것만큼 제가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4월 달에도 이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150억 불 이상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4월 달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했다라고 데이터가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금융시장에서 달러 수지라고 부르는 항목들, 외국인들이 주식을 우리나라 걸 사주면 달러가 유입이 되는데 거주자들이 나가면 달러가 유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유입도 안 되고 유출만 되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금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간에 없었던 그렇지. 증권사들의 비드를 통해서 시장에 공격적인 매수세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매수세로 유입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고 물량들이 환율을 팔면서 가격을 누르려고 해도 막힙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하수 같은 데 막히면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안 눌리고. 그거랑 똑같은 현상을 지금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 휴전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거죠.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더 빠져나갈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 플로우 자금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달러가 여전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채권 쪽으로 다시 이야기를 잠깐 틀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요 이야기를 왜 제가 나눠보자고 건의를 했었냐면, 네. 최근에 고객들 쪽에서 중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채권을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중앙은행 쪽 자금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네. 중앙은행 자금은 환해치를 안 하잖아요. 네. 외환 보유고 형태로 보유를 하는 거니까요. 말씀하셨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환해치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요 자금 때문에 대만 달러가 아니라 얘네가 환율 하락의 주범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고채 보유 잔액을 보시면 쭉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심할 만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FX 스왑이나 CRS, 즉 환해지를 하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안 하고 안 있는데 했나 보다 이런 거군요. 국채가 보유 잔액이 늘어나니까 음. 중국계 자금이 매입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네가 환해지도 안 한 것 같으니까 환율이 빠진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심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2021년, 22년 사이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외국계들이 우리나라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사서 다들 좋아했었죠.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드디어 글로벌하게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보험사들의 본드 포워드 거래 때문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채권을 사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험사한테 채권을 팔아야 되는 뭐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들 같은 경우에 채권을 지금 미리 사두죠. 근데 외국계 은행 네임으로 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입한 걸로 잡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번에도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확인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은 무조건 해봐야 중국계 된다. 자금이 뭐 들어와서 환율이 빠졌어, 이게 아니라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 보니까 요 채권 자금 매입이 정말 해외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본드 스왑 거래, 보험사들의 향후에 우리가 채권을 구입할게 라고 해서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가 매입을 미리 해둔 건지, 요건 좀 저희가 분류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확인하려면 그 시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될 때까지. 당장도 확인은 가능한데 아, 공식적인 그래요?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공식적인 네. 데이터가 아니라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 계시니까 그럴 텐데 보통 확인이 진짜 잘 안 돼요. 네, 거래하는 맞습니다. 사람의 거래 비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본드 스왑 거래가 올해도 워낙 많았었고, 뭐 RBC 같은 지금 여력 비율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네. 그거 감안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실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비슷한 이슈로 인한 채권 매입 부분이 좀 더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달러 환율이 그럼 왜 하락했느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네. 저는 한상희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이제 리얼머니가 아니라 한머니나 스마트머니 쪽에서의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 이게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여기 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근데 달러 약세가 패턴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럼 약간 좀 왠지 장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약달러가 패턴화가 되면서 원화 절상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써주셨는데, 또 뒤에 숫자를 보면 또 연말에는 또 다시 환율이 또 올라가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 흐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요 내용에 맞게. 일단 저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 2달 나왔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위안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3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네. 4월 달에 예상보다 유로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밀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원화 입장에선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3분기 초반까지는 아시아 통화들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휴전이 90일 정도 관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또 믿을 게 없어서 위안화 중국을 믿냐라고 댓글이 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중국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가장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큼 파급 효과가 강한 정책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중국의 통화랑 재정 정책의 공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실제로 내수 부양을 하면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미중 무역까지 휴전이 된 상황에서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안화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되면 요 달러 위안 환율이 내려갈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원화의 대표적인 위안화의 대표적인 프록시를 저희가 원화라고 하기 네. 때문에 원화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급 쪽에서 주목하는 거는 20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중공업체들 수주 물량 때문입니다. 요 중공업체 수주 물량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완전히 이제 경쟁력을 상실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갈등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려면 입장료 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중공업체 수주 패턴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LNG 선박 위주로 되던 수주 패턴이 컨테이너선이랑 탱커선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저가 수주를 하는 항목까지 다시 우리나라 중공업체로 복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중공업체들의 환해치 물량 자체가 저희는 환율의 레벨을 충분히 아래쪽으로 눌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달러가 한 800억 불에서 850억 불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물량까지, 그러니까 플로우는 여전히 거주자들 해외 주식 때문에 나가는 달러가 많지만 스탁, 쌓여있는 달러는 우리나라 수급업체,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요 스탁이 플로우를 저희는 3분기 초반까지는 충분히 눌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3분기 초반 이후로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하실 계획이실까요? 일단은 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연말로 가면서 다시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연초에 달러가 왜 약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1분기 GDP가 순수출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었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연준의 금리 인하도 지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미국 경기를 좀 낮춰서 보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저희는 미국 경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성적표는 상향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2분기, 3분기 GDP에서 미국 성장이 주요국 중에 가장 견고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연말쯤 됐을 때 저희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러화 자산으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달러를 다시 강하게 밀어 올려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연말에는 다시 달러가 강해지는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25페이지 숫자를 보다가 느낀 게, 그러니까 4분기에 달러 지수를 지금 104.5를 평균으로 주셨잖아요. 네. 근데 104.5 정도 달러 지수가 되면 지금 추세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달러 지수만큼 약해진다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평균은 1,430원, 지금하고 비슷하고 고점이 1,480원이라는 얘기는 한국의 약간 내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달러가 강세되는 것보다는 원화가 잘 버틴다라는 숫자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혹시 보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 달러가 강세로 갈 때 가장 약해질 통화 중에 하나로 유로화를 꼽고 있고요. 네. 유로화를 지금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유럽 경기가 개선이 1분기에 됐던 거는 맞아요. 4분기부터는 고빈도 데이터를 다시 마이너스로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 찍었죠. 그래서 일방향적인 달러 약세의 수혜를 보고 있는 통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유로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유로가 약해지는 것만큼 달러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104 레벨을 봤을 때 1,500원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저희는 3분기 초반에
달러 환율의 이제 바닥을 1,300원 중반까지 낮춰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볼 수 있는 수혜를 입게 된다면 1,300원 중반까지 일시적으로 레벨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레벨 대비 이제 1,480원이면 달러 지수가 104까지 올라가는 거 감안했을 때 뭐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에서 104가 되는 거니까 4% 정도 달러가 절상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한 절상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건 좀 작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다음 달에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추경이나 이런 게 더 세게 훨씬 세게 나올 거고 금리 인하도 되게 빠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의 통화가 풀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의 움직임보다 원화가 더 어쨌든 강할 거라는 거잖아요. 뭐 절하가 됐든 절상이 네. 됐든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미 원하는 시장이 많고요. 네. 수업 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RP맵이나 이런 유동성 공급 이슈들 때문에 네. 시장의 원화가 달러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많아질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더 푼다고 해서 크게 원화가 달라질 수준은 아니라고 그 정도는 보고 있어요. 아니다. 오히려 말씀하셨던 대선 이후에 추경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추경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크게 외국인 자금을 유인하는데 긍정적인 재료로 소화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자체를 이전보다는 약하게 보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패턴으로 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나 하락한다면 지금 4월 달에 달러 환율 1250원 찍었어야 되거든요. 네. 달러 지수 빠진 걸 추종했다면. 네. 그만큼 빠지진 않았잖아요. 올라갈 때도 재료나 이제 요건만, 수급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저희는 이제 달러 지수만큼 크게 급등하는 그림은 보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내년에도 보니까 달러 지수 108까지 보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안 오른다라고 해놓은 거는 참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일단은 해놓으신 거네요.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다시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무역 분쟁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저는 단발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빨리 승부를 봐야 되는 이벤트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진 만큼 1분기가 시끌벅적했던 거였고 네네. 근데 이게 봉합만 잘 된다면 실상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크게 급등할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작년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는 네, 고유의 이벤트 네, 여러 때문에 가지가 이제 환율이 있었죠. 급등을 네. 했었는 거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8.5인데 104.5에서 108.5가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란 얘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영역은 되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출 그렇죠. 쪽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수 이렇게 쪽은 보면은- 원달러 환율과 크게 연관이 없는 그렇죠. 변수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수출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 영향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하반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좋아져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 수출이 좋아서 환율이 이렇게 잘 버틴다는 얘기는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하반기 엄청나게 주가가 좋아야 되는 환율 추정치거든요. 이게 특히 달러 지수랑 합쳐서 보면은 주식은 전문이 아니시지만 그게 녹아 있나요? 여기 추정에? 네, 저희는 외국인 자금이랑 이제 거저 해외 주식 투자를 플로우 물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가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것도 같이 가정돼 있다. 긍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계획을 좀 세워봐도 되는 부분이 없진 않겠네요. 라이브라서 네, 왜냐면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 국내 이렇게 보면 국내도 되게 좋은 상황인 거고 수출 늘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달러로 환전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 갖고 온 것만 놓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안 빠지는 게 이유가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미국 주식 투자해도 손해가 없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안 떨어지는 건 달러가 강해서인 거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내용도 괜찮고 그럼 양방으로 사실은 별로 나쁜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주식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게 다 녹아 있는 건가요, 이 숫자에? 네, 저희는 외국인 자금 유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연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거의 원래 조단이 넘는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은 쭉 말씀해 주셨고 네.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을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내가 반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걱정되는 요소들,
변수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확인이 되면 좀 내 의견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저희는 3분기 초반까지 환율이 빠졌다 올라가는 그림을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경기 부양을 좀 성공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90일 유예된 이 무역 전쟁 휴전이 계속 연장되는 형태로 긍정적으로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이 대외 이벤트가 저는 원화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걸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두 가지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이 된다면 뭐 전망 뒤집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진짜 마지막에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 불확실성의 달러화 자산 기피 현상 강화라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탈달러니 뭐 이런 말들 진짜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기 뭐 국채 보유액 그냥 국채 보유액이 중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국채 보유액이 떨어지긴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중국이 실제로 줄인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계정을 통해서 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 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탈달러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까지 엮어서 한번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오늘 아름답게 퇴장해 주시죠. 일단 위안화 국제화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동의합니다. 스위프트 데이터만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무역금융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1%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올해 연초 기준으로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무역금융을 결제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사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맞는데 달러가 80%가 넘어요. 네. 그럼 이제 위안화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인 거고 달러는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집기까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요게 이제 9페이지 오른쪽 차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제결제 시스템의 통화별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경상거래, 무역금융거래 측면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80%가 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 비중이 1%, 2%포인트 혹은 5%포인트 준다고 해서 요거를 탈달러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러가 만약에 국제 이제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걸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기도 저희가 하고 뭐 위안화 국제화 이슈 언급을 하긴 하는데 못 넘어설 겁니다. 일단 위안화는 지금 현재 달러 비중을 넘어서지 못할 거라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손주를 보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손주 때까지 달러화의 이상을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일시적인 미국 증시나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약화가 되면서 달러가 빠질 수는 있겠죠. 네. 이걸 하나의 레짐이나 메커니즘, 이제 시대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 원달러를 내렸을 때 달러 사란 얘기로 제가 딱 들리네요. 말씀하신 거 결론을 딱 내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어쨌든 네. 주식 살려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네, 뭐 저희는 시장에서 달러 환율 하락을 계속 이야기하는 하우스였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환율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3분기 부분을 초까지. 네,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원 우리은행 외환시장운용부 선임연구원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